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의 윤병호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 설 특집 방송으로 설 연휴 이후 우리 시장의 방향과 그리고 시장 대응 방법, 이거에 대한 팁, 그리고 지수 선물 매매 팁, 해지거래 대응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중 안 하시면 안 돼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 있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로 윤병호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강의 주제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의 대응 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차이점,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방법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시장 대응 방법이라는 거는 좀 외람됩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주식이 항상 올라가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일단 다 그렇게 뇌피셜로 돼 있어요. 그죠? 실제가 그렇고. 근데 매매 장르를 조금 바꿔보면은요, 시장 대응이라는 것이 이제 그 소극적 시장 대응.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어디서 뭐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윤병호의 기준입니다. 소극적 시장 대응이라는 거는 시장이 하방으로 빠질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죠? 일단은 소극적 대응 방법은, 시장 대응 방법은 뭐냐면은 시장이 무너진다. 무너지는 시그널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일단은 비중 축소, 그죠? 여러분들 비중 축소.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비중 축소를 해줘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전량 매도. 제가 지난 작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4번의 시장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우리 고객님들이라고 할까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 대응 구간이에요. 자,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축소하고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전량 매도를 해서 종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요게 꼭 적극적 시장 대응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소극적 시장 대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자님들이 대부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대의 시장 대응이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이, 투자자님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 그 계좌로 할 수 있는 또 소극적, 중간 소극적, 다 전량 매도한다까지가 이제 소극적이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요거는 이제 파생이고요. 주식에서, 주식 계좌에서 뭐를 해요? ETF, 그죠? ETF도 하고 또 인버스. 이것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을 좀 받을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거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증권사에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곱버스가 있죠. 곱버스.
자, 요런 상품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공부해야 될 것, 간단하지가, 심플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ETF는 뭐 따로 별도로 이제 공부해서 이렇게 묶음 매매죠. 예, 그 매매를 좀 해주면 되겠고, 인버스하고 곱버스 이거 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공부가 필요해요. 예, 그리고 실전 매매도 좀 해봐야 되고, 그런 과정이 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생계좌 요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계좌에 대한 부분, 파생계좌를 하나 갖자. 자,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파생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파생하면 저거 다 망한다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승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생이라는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파생 계좌가 더 어렵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안전하고 그런지는 이제 제 강의를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파생 계좌에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파생이라면 대표적으로 옵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옵션이 있고, 지수 선물, 그죠? 그 다음에 주식 선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요 옵션이라는 거는, 이거를 하려면은, 요거는 사실은 경마하고 비슷해요. 경마. 그러니까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뭐 종이 쪽지가 되거나 아니면 대박이 나거나 이런 아주 위험한 장르이기 때문에 요건 제외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증거금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외합니다. 예. 시간 가치 있는 건 저는 하지 말자는 그런 주의니까요. 일단 이 지수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코스피 200. 자, 코스피 200 지수 이렇게 얘기하죠. 요 코스피 200 지수하고 코스피 200 선물이라는 게 있어, 선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수가요. 근데 이 코스피 200 지수는 이건 주식이에요, 주식. 자, 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하나의 상품입니다, 얘는. 상품. 코스피 200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얘를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얘는 따라가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상품이 서로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 매매 방식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은, 코스피 200 지수가 먼저 가는 경우가 있고, 요거는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시장에는 우량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 주식으로서 대략 한 2,000에서 2,3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상장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략 2,300개 된다고 보십시오. 예. 근데 이 중에서 아주 그 기업 가치라든가 시가총액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거래소에서 200종목을 선정을 해요. 200종목. 200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 200종목을 묶어가지고, 이게 참 판서가 잘 안 되네. 아무튼 200종목을 이 코스피 200 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거, 뭐 KB금융 뭐 이런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코스피에만, 코스닥은 아니고요. 코스피에서 2,300종목이 아니네, 그러니까 대략 한 1,100종목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1,100종목 코스피에서만 하니까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그 코스피 200 지수를 만드는데
이거는 코스피 200 지수인데 이건 현물 지수예요. 주식 지수예요. 우리 종합주가 지수 얘기하듯이 예? 그런 코스피 200 지수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종합주가 지수를 더 우리의 대표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합주가 지수를 보고서 뭐 어떤 상품이 나왔거나 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옵션도 기초자산이 이쪽이고 지수선물도 기초자산이 여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 지수가 대표 지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이 코스피 200 지수가 200 종목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200 종목이 상승과 하락을 하는 그 평균치를 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각각의 종목마다 비중이 따로따로 있어요.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감안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디테일하게 지금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아무튼 이런 코스피 200 지수가 나왔다. 그럼 그 지수를 이용하고 코스피 200 선물의 흐름 이것을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시장에서 지금 여기 저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그냥 중요한 내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주식이 주식지수예요. 요거 200종 대표 종목.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지수가 438.00이다. 이 지수가 438.00이다. 근데 지수 선물은 소수점을 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다시 소수점이 있어요. 435.00이다. 오늘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숫자가 어디가 커요? 지수 선물이 438.00이니까 435.00보다 더 높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평가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평가. 그리고 435.00 요거는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평가. 그래서 덜 올라갔잖아요. 자, 고평가, 저평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를 요 차이만큼을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이시스. 그리고 선물이 고평가됐으면 콘텐코라고 얘기하고 지수가 고평가됐으면 백어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그 차익 매매를 하는 요걸 차익 매매라고 요거를 이용해서 자, 고평가된 거를 일단 팔아요. 요 코스피 200 종목을 판다는 얘기예요. 이제 팔 때는 어떻게 파느냐면 우리가 패시브 자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스피 200 선물에 만약에 편입이 새로 되면은 이 종목을 이 패시브 펀드들이 따로 있습니다. 패시브 매매를 하는 그런 펀드들이 얘를 많이 사줘야 돼요. 얘를 어느 정도 기본을 사줘야 이런 그 고평가 저평가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이 차이가 미묘하고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릭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를 로직에 넣어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매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매매를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차익 매매라고 합니다. 차익 매매 또는 차익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주로 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합니다. 요거를. 그러나 외국인들은 제 기준이에요. 우리 시장에 이 파생 시장에는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파생 시장에는 특히 절대 포식자다. 누가 이기지를 못해요. 돈으로 질러버리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옛날이라고 해야 지금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 이때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생 시장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제재가 너무너무 막 심하기 때문에, 왜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외국인들한테 다 돈을 다 퍼줘요. 그냥 퍼줘 그냥. 예. 우리 기관들도 처음에 파생시장 오픈되고 나서 외인들하고 붙어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안 하죠. 예. 그죠? 점점 안 하죠. 그러나 저도 한번 들이대보자.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또 거기서 손실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정부의 규제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좀 이제 줄어들어서 지금은 너무 작다 보니까 요매매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요매매만 하고 우리 개인들만 이제 이런 대책 없이 이런 거 안 하고, 이건 전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옵션에 가면 전략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 지수선물에도 이제 전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는 것이 이제 차익 매매인데, 차익 거래 또는 자, 차익 매매, 차익 거래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차익 매수, 그 다음에 차익 매도라는 게 있어요. 자, 다시 여기로 갑니다. 어렵죠? 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수 선물이 고평가됐으면, 지수가, 그리고 지수 선물이 얘가 고평가되고, 고평가됐잖아요. 얘는 저평가됐잖아요. 여기 나왔죠? 그러면은 고평가된 거를 파는 거예요. 지수를.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파생을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건 매수하는 거, 파생을. 요거를 얘를 매도하잖아요. 얘 기준으로 차익 매도라고 한다. 이 반대의 경우, 다시 얘기해서 지수 선물이 고평가가 되고 얘가 저평가가 됐을 경우, 저평가된 걸 사야 하잖아요. 그죠? 사죠. 그리고 고평가된 거를 매도를 해버려요. 그게 이제 바로 차익 매수라는 거예요. 차익 매수.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대충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확실한 거를 보여드려가면서 외워도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융투자교육원에 가면 수강료를 내고 공부를 한다. 거기서 다 나와요, 이거. 거기서 또 공부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윤병호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이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공부하는 데 상당히 이해하는 데 쉽지요. 예. 자, 그래서 차익 매수, 차익 매도. 요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예, 제가 차익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차익 매매, 아까 금융투자가 우리 시장의 그 기관 중에서 차익 매매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주체이고요. 여기 연기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연기금에 들어가 있는 이 국가지자체가 지금은 국가지자체를 별도로 수급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이 국가지자체가 연기금 등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차익 매매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뭐 금융투자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큰 방향성은 우리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 금융투자가 매매하는 차익 매수 매도에 의해서 제가 시장 방향성을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오늘 장이 상승으로 갈 것이다. 우리 지수가 하락으로 갈 것이다. 이것만 제가 알려드리면 우리 시청자님들, 우리 투자자님들 얼마든지 매매하는데 큰 도움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아침에 갭상승을 해서 미국장이 어젯밤에 좋아가지고 갭상승을 팍 해가지고 거기서 빼버리면 아주 환장하잖아요. 환장이란 말이 좀 어색하죠? 예.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는 이제 그 파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데,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도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파생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수 선물이나 개별 주식 선물, 요거를 같이 매매를 해서 하락장에서는 그쪽 파생으로 해서 해지도 할 수 있고 수익 거래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자, 여기서 금융 투자가 요거예요. 금융 투자죠. 금융 투자가 이걸 보셔야 돼요. 요거 선물. 여기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있죠. 이거에 집중을 해. 다른 거 보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뭐 외국인도 있고 기관 중에서 보험, 투신, 은행, 뭐 연기금 뭐 다 있습니다. 여기 누르는 대로 다 나와요. 근데 다른 거 다 볼 필요도 왜 헷갈려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시장 방향성이 오늘 지수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만 알면 지수 선물도 할 수 있고 주식 선물.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선물로 또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2225계약 그 순매수를 했어요. 이게 1월 5일 겁니다. 1월 5일 거. 여기 순매수를 이렇게 해줬으면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수 선물을 매수할 경우는 이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죠?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백워데이션 상태,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 상태에서 그 저평가이기 때문에 얘를 매수를 해준다고 그랬죠, 매수.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는 반대로 얘는 고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얘를 고평가가 돼 있으면 얘를 매도한 거, 매도. 그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약간 차익 매도라고 그랬죠. 그죠? 차익 매도.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거 보세요. 2225계약을 선물을 매수를 했어. 선물을 매수를 했다는 건 저평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래소는 어떻게 했어요? 거래소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지수예요, 지수. 요게 거래소예요. 요 거래소. 천 몇백이야. 1655억을 파는 거예요. 매도랑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익을 따먹는 차익 거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거를 매수를 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건 지워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우시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제 이렇게 선으로 그으면 이렇게 올라왔다고 봅시다. 이렇게 예?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물론 뭐 나중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됐지만 여기서 요 위치까지는 장이 열렸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선물은 15분을 더 합니다. 그래서 15분 동안에 요거 나온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무시합니다. 요거는. 여기까지가 상당히 고점이에요. 그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순매수를 했었던 건데, 자, 코스피 200 선물을 이런 식으로 샀으면은요, 우리 주가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우리 지수는 이 코스피 200 지수. 아까 여기 써놨던 거 없어졌네. 그죠? 지수는 반대로 이거 색깔 바꿀 수 있나? 반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수는. 그 끄트머리에 요만큼 빠진 거. 그죠? 요만큼 들어 올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죠? 너무 쉽죠? 자, 코스피 200 선물을 순매수해주면 요 거래소는 1955억을 팔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평가되어 있는 거를 끌어내린 겁니다.
요 역할을 우리 금융투자가 하는데 금융투자가 자금이 많아서 할까요? 아니에요. 얘네들이 최대 메이저라서 할까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메이저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포식자. 자, 외국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현물을 보시면 거래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얘를 5천 계약 매도했을 때는 매도 파란 글씨로 매도한 날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게 상당한 하방이다. 지수가. 매도로 5천 계약 했을 경우. 예. 근데 얘가 한 7천 계약을 했다. 이거는 준 원회의장이다. 그리고 만 계약이 당 나오면 사실상은요. 예, 우리 금융투자도 있고 뭐 여기 국가지자체도 있고 하지만 투신도 있고 조금씩은 이걸 하거든요. 파생을. 그렇지만 만 계약 이상 쏟아내버리면 얘네들이 매도를 해버리면은 이거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원회의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꼭 원회의장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원외의장이 한 방향으로 쭉 내려가는 지수가 이렇게 반대로 내려가는 그런 원외의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고 얘가 15,000계약 정도 나오잖아요. 가끔은 우리 금융투자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15,000계약을.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시장에서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우리 확실히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금융투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얘네들이 그렇게 힘이 절대 메이저인데 왜 얘를 보냐, 얘를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렇지만은요. 금융투자가 어느 정도 야근 매매를 하느냐면은 차익 매매로서 얘네들이 가는 방향, 어떤 이유 때문에 간다, 금리 때문에 간다, 아니면 환율 때문에 간다, 무슨 어떤 사고에 의한 이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압니다. 이쪽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최대 절대적 메이저는 아니지만 금융투자가 이렇게 시장 판단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하는 대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방향성을 본다라면 이 방향성은 한 달 거래일 수가 20일이면 보통 한 18일 정도 이상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내일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요건 이제 지수 선물을 그러니까 매매하기 위한 방향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지수 선물. 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얘가 코스피 200 선물을 이렇게 사버리면은 우상향이잖아요. 이게 매도로 간 적이 없어요. 그죠? 계속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다? 지수 선물 매도. 지수 선물 매도고 이제 제가 옵션 설명을 안 낸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옵션에서 풋옵션 매수. 그죠? 그리고 주식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식에서는 지수 관련주, 대형 우량주, 대형 우량, 지수 관련주를 어떻게 해죠? 매도죠, 매도. 예. 그죠? 예, 매도를 하고 그 반대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2225계약을 반대로 매도를 했다. 요거에 반대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1월 5일 거예요. 1월 5일. 1월 5일 우리 지수 선물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종합주가 지수로 보고 코스피 200 지수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인데 이게 1월 5일 날 아침장입니다. 예. 이때 코스피 200 선물을 금융투자가 2200계약을 순매수했죠. 아침부터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이게 장 끝났을 때가 여기죠. 여기 이게 1월 6일이니까 여기까지예요. 예. 요만큼 들어 올리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거의 종가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온 건데 잠깐 끌어올린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금융투자의 수급선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됐었죠. 그죠? 이게 0이었었고, 여기 아까. 기억하죠? 예. 조금 전에 내용. 예, 그래서, 요때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지수 선물 매도. 그죠? 예. 금융투자가 2226계약인가 순매수 했었을 때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수 선물 매도해주고 반대일 경우에는 매수예요. 예, 그리고 주식 선물도 대형주들 이것도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매도. 예.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시그널이 우리 이 종합주가지수에서 며칠 전부터 나와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헤드앤숄더라는 역헤드앤숄더죠. 예, 지수가 제가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계속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예, 그러나 저는요, 저는 여기서 이날 시장 대응을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예. 비중을 완전히 축소를 많이 해주고, 예, 그리고 아직은 전략 종목이다 이런 것들은 아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 내가 보고 기업 가치를 보고 한 장기 투자자들도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일단 그 종목도 약간의 종목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이 위치에서 참 시그널 좋았다. 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역헤드앤숄더 그림이 나왔어요. 꼭 역헤드앤숄더로 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오늘 결국은 이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역헤드앤숄더도 깨졌고요. 전저점도 이탈을 한 그런 아주 망가진 차트가 나왔다. 그렇지만 종가에 살짝 또 꼬리는 또 만들긴 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꼬리였었다. 왜? 이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매수의 거래가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아마도 약간의 반등이 나왔다가 또 빠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시장 대응을 해가면서 매매를 하실 분이라면 슬기로운 매매를 하실 분이라면은 일단 주식 선물을 일단은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이제 살짝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이 파생 계좌를 만들면은요. 파생 계좌를 만들면 처음에 증권사에 가서 처음에가 아니라 이제 금융투자교육원하고 이 거래소에서 모의 투자까지 마친 분이 그 수료증을 가지고 이제 그 증권사에 비대면 개설도 됩니다. 예, 똑같이 되는데 이 파생 계좌를 만들 때 증권사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나는 옵션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옵션을 안 할 겁니다. 이게 옵션을 안 하게 되면 개시증거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사실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지수선물 한 계약도 못 사요. 그러니까 요때는 나는 1,0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볼 거야, 테스트를.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넣고 얘는 주식 선물을 하셔야 돼요. 주식 선물. 근데 개시증거금이 1,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뭘 샀는데 1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100만 원을 삼성전자를 샀는데 빠져가지고 100만 원 손실이 나왔어. 무서워서 얼른 잘랐어. 그러신 분들은 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거 900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9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 900만 원 남은 거를 그 다음 날 12시까지 어떤 거라도 한 가지의 어떤 그 포지션을 가져가야 돼요. 뭔가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한 주라도. 제일 싼 거 한 주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천 원, 몇만 원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거 한 주 정도는 일단 사줘야 된다라는 거. 예. 그게 아니면은
이거 다시 100만 원 채워 넣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디테일한 거는 이제 우리 노란톡으로 오시면은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물 이 파생 계좌는 파생 그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선물 요거는 이제 우리 시장의 우량한 종목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여기 이제 ETF도 6종목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ETF 이거 포함해서 몇 종목이냐면은 161종목. 그러니까 ETF 빼면은 6종목이니까 155종목이 주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선물이라고 어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부분, 이런 것들만 알면 돼요. 요거 900만 원 손실 났을 때 계좌를 얼른 순절을 했는데 900만 원 손실이 나서 100만 원 손실이 나서 9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라면은 그 다음 날 12시까지 다시 사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지수 선물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번의 마감이 있어요. 이게 1분기씩 그러니까 세 달에 한 번씩 그 마감이 있는데 마감되는 날짜는 언제냐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둘째 주 목요일이고 그리고 주식 선물은 매달 옵션 만기라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 주식 선물 마감일입니다. 원래 이거 3개월에 한 번씩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8949를 잘 안 차나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수수료가 안 나오니까 이런 짓을 또 해놨어요. 한 달로 변경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매매하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또 피해가는 방법이 있죠.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나는 길게 가져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현대차라든가 좀 큰 종목, 코스피 한 50에 해당되는 종목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은 차월물도 거래가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달 지금 2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마감이 되는 거를 당월물이라 당월물. 지금 당장 매매하는 거래량도 제일 많고 그런 거. 그럴 때는 요거는 2월물이 아니라 3월물로 사주면 돼. 3월물로. 그럼 2달이 되죠. 근데 너무 길게 가져가면은 파생은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수익 났을 때 얼른 팔아버리는 재미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거 주식 매매로 하는 것보다 같은 주식을 매매를 하더라도 이제 코스닥의 이제 아주 작은 종목들, 거래소에서 아주 작은 종목들, 그러니까 주식 선물로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합해서 145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종목을 난 않고 차라리 작은 종목의 변동성보다는 이 주식 선물의 변동성이 더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저는 되거든요. 100번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주식 선물에 이 대형주 매매를 하면은 1%만 올라도 내가 보유한 종목이 매수를 잡고 있을 때 1%만 올라도 수익이 얼마냐면은 일반 주식으로 샀었을 때의 한 5.5배 정도. 여기에 베이시스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선물이 고평가 아까 공부했죠. 선물이 고평가, 주식이 저평가 뭐 이런 평가에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10배. 요거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미수를 한다든가 현물에서 주식에서 미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용을 쓴다든가 신용 또는 CFD 계좌 여기 이제 공매도 하는 거 이것도 내가 나중에 얘기 드려야 되는데 공매도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CFD 계좌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에 따라서 전부 다 미수도 이자가 있고요. 그죠? 요거 신용도 이자가 있습니다. 예, 이자가 붙죠. 그죠? 돈 없이 증권사에 빌려주네, 안 빌려주죠? CFD 기자는 또 이자가 되게 높아요. 이자도 높고 수수료도 높고. 여기도 수수료도 또 있어요. 수수료도 이거 다 레버리지 일으켜서 매매를 하면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수수료. 근데 이 지수 선물이나 주식 선물은요, 수수료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그렇게 싸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한 매도를 해가지고 한 7,500 정도로 했어요. 7,500만 원. 하루는 이렇게 매매를 해봤는데 7,500만 원을 매매를 하니까 수수료가 얼마냐면 8,000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8,000원. 이게 수수료입니까? 그럼 무시해도 되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 정도로 유리하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5.5배 레버리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식 선물에 5.5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5,500만 원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5,500만 원. 자, 그러면은 5,500만 원이라는 게 레버리지. 다시 얘기해서 주식에서 얘기하면은 이런 그 미수라든가 신용으로 산다든가 CFD 계좌로 몇 배를 한다든가 했었을 때 그 나머지 부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돼요. 증권사에. 그죠? 이자를 줘야 돼요. 여기 이자가 없다. 이건 거래소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그렇게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5.5배를 지르고 다시 얘기해서 여기 보면 지수 선물은 10배라고 그랬죠. 이런 10배 레버리지 성격의 오버 베팅을 해도 이자는 없다. 얼마나 유리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요. 예, 주식으로 네이버를 한번 사봤습니다. 네이버. 이 네이버를 사서 단타하고 이제 마지막에 매매 시그널이 들어오길래 바로 여기다 질러버렸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내 호가가 올라갔는데도 계좌에 손실로 나와요. 이거 뭡니까 이거? 얼마나 수수료를 많이 뜯어가길래 증권사에서 내 호가 수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호가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얼른 제가 주식 선물 계좌로 다 옮겨버렸어요. 이 수수료 얘기했잖아요. 7,500만 원 매매하니까 8,000원 정도 수수료 나오더라. 레버리지 사용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자가 전혀 없더라. 왜 주식을 왜 매매를 합니까, 여러분들? 주식 선물을 매매를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유리한 게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문약 장사하는 거 같네, 그죠? 자, 여러분. 주식은요, 매도를 해서 내가 내일 돈을 쓰고 싶은데, 어디에다 돈을 쓰고 싶은데, 3일 전에 매도를 해줘야 돼요, 그죠? 3일 결제잖아. 3일 결제. 주식은 이래요, 주식은.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팔아놨다가 3일 뒤에 내가 써야지. 그 다음날 아주 기가 막힌 종목이 딱 눈에 보였다. 견디지 못하고 이거 삽니다. 그래서 매매를 또 못하는 경우, 사용을 못하고 돈을 다른 데서 이렇게 또 융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주식 선물이라는 건 똑같아요. 주식 매매하는 거나 단 차이가 있다라면 뭐예요? 이 주식 선물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레버리지 5.5배 있다는 거. 그리고 주식 선물은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주식도 매도할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예. 주식에서는 보유한 거를 파는 거를 매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선물에서는 매도라는 상품이 따로 있어요. 매수라는 상품과 매도라는 상품. 단 월물만 다르다. 월물만. 월물. 당월물, 차월물, 차차월물. 이렇게 있는데 요 매도라는 상품과 매수라는 상품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도를 사든 매수를 사든 그래서 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 때는
선물에서의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나 매도했어 이렇게 안 해요. 매도했어 그러면은 매도라는 상품을 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내려가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또는 지수가 내려가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올라가면 손실이 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있다. 두 가지만. 그래서 어떤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슈라든가 모멘텀이라든가 뭐 시빅이라든가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합병, 또 뭐 액면 분할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여기는 매수, 매도 이것만 있다. 공부할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복잡하지가 않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심플하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 기본적인 것만 배워놓으면 주식보다 더 쉽게 매매하고 안전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 뭐 충분한 설명은 다 되진 않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 매매도 해지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주식 선물, 지수 선물. 요거 우리 윤병호 전문 의원 방송 집중하시면 또 더 좋은 내용 추가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바로 수익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으로 오시죠.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멋있는 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40여 년 동안 그 주식을 공부를 하고 실전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도 하고 또 뭣도 해요? 파생, 선물도 하고 국내 선물, 해외 선물까지도 다 합니다. 다 해보고 아주 경험이 풍부해요. 그리고 그 경험에 의한 기준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한테 배우는 것보다도 더 다이렉트하게 아주 저만의 기법까지도 오늘 더 가슴 아파가면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선물로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즐겁고 건강한 설 연휴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